안녕하십니까. 배움이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제2-2강 프로젝트 학습의 조건 강의를 맡은 교사 박수민입니다. 앞 강의에서 보았듯이 프로젝트 학습은 16세기 이탈리아 예술학교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이자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 학습이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흥미 위주의 활동만 강조하고 성취 기준 도달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천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은 성취 기준의 도달보다는 그저 흥미있게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만 강조하는 본말 정도의 형태가 많습니다. 둘째,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학습의 탐구는 단순 조사하기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 깊이 있는 탐구가 일어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배움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기준 없이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 목적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내적 동기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실제 삶과 관련이 적고 학생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내적 동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학습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수선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프로젝트 학습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제성입니다. 실제성을 갖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내적 동기가 강화된 학생들은 배움 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여 유목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성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와 활동이 학생의 실제 삶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할 때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관심 있고 흥미있어하는 문제들을 분석한 후 학생의 실제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배움 과정과 내용이 학생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움 과정과 내용이 학생들의 배움 활동과 관련된 성찰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교과서를 통한 단순한 배움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율성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진행 과정에서 산출물의 형태, 학습 순서, 활동 내용 등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움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학습 진행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적절한 것일까요? 어수선 연구회가 찾은 답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선택권 보장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탐구성입니다. 우리는 탐구를 인터넷이나 책에서 정보를 찾는 조사 활동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탐구는 프로젝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유목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탐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가설을 세우고 점검하고 체험하고 새로 추진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만들고 보고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학습의 탐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째, 프로젝트 학습의 탐구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의 탐구는 주어진 활동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젝트 학습의 탐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학습성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이루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교과의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와 단순한 활동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과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학습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할 때 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이 제대로 반영하여 설계되었는지 살피고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웠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상호작용성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학습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프로젝트 학습의 상호작용성은 배움 시간이 낭비되는 상호작용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잘 배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열린 산출성입니다. 프로젝트란 일정한 기간 동안 탐구하고 실천하여 보고서 등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배움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젝트 학습에서도 산출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은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술학교의 프로게티는 작품과 같은 형태의 결과물만을 산출물로 보는 반면 프로젝트 학습은 산출물의 형태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산출물 형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산출물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산출물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프로젝트 학습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평가성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과정평가, 결과평가, 성찰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배움 활동과 주제와 활동에 따라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전문가평가, 청중평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평가로 끝내지 말고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취 기준 도달 및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선 연구회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학습의 7가지 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7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7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도록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간 프로젝트 학습 조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움이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